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왜 제가 화면에 이렇게 안 보이지? 이 진용 리더님이 제일 크게 보이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에게 화면 고정을 시키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반가우신가 봐요. 작게 보이라고 진용 리더님이 좀 나름대로 노트북을 좀 뒤로 빼주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컸다가 되게 작아지는 모습 봤죠? 안 작아진 건가? 네네. 자, 그러면 녹화도 진행하고 음소거 하실 분도 저희가 섭외를 했고, 바로 옆에 또 진용 리더님이 교육도 하고 바로 또 이제 음소거 이렇게 스텝으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요. 스텝 지원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그 비주얼 시대 6번째 시간이거든요. 똑같대. 얼굴 똑같다고요? 자, 크기 똑같다는가 봐요. 네, 아유, 속상해라, 진짜. 네, 자, 저희 6번째 시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을 옆에 너무 빨리 모셨네. 너무 빨리 나오셨어요. 이분은요, 한번 딱 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시면 진짜 또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스텝손? 네, 감사해요. 자,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매력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그 팀 이름도 더 홀리이라는, 더 홀리의 뜻이 뭘까요? 나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주얼 전국에 계신 우리 비주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더올릭은 뜻은 저랑 같이 이 사업을 처음으로 같이 시작한 최성우 골드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홀리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쓰리비씨를 나갔다 오면 바로바로 끊어온다. 그래서 쓰리비씨 너무 잘 끊고, 그리고 어떻게 유산화로 홀리는지 모르겠다며, 어느 날 팀명을 짓자고 했더니 그냥 스폰서님은 이렇게 홀리는 유산화로 홀리는 스타일이 있어서 더 홀릭이라고 짓자고 얘기하셔가지고 되게 뜬금없이 이름이 탄생을 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뜬금없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비주얼 팀도 되게 뜬금없이 탄생된 거 아시죠? 네, 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2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자르지 않아요. 진짜 지금 딱 오셔가지고 땀난다 이렇게 떨리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떠시라 그랬어. 그렇게 잘 떠시는 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유산화의 대표 진짜 열정녀예요, 열정녀. 콜드면 콜드, 정말 못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보면서 진짜 파트너이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강력한 그런 한 방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또 진행을 할게요. 제가 또 많은 시간을 쓴 것 같고. 자, 그러면 김은한 루비님. 자,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줬어요. 자, 여기서 캐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맨날 똑같은 질문이네 라고 캐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줬고요. 자, 전직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인드로 살아오셨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시고 떠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 루비님도 떠시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또 이렇게 에너지를 또 받거든요. 자, 떨 거면 계속 이렇게 부들부들 한번 떨면서 시작을 하고. 네. 네. 선생님 자꾸 떨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떠는 거, 네. 지금 다리 떨고 있어요. 다리 엄청 떨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그 가정 형편이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각종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회사도 꽤 오랫동안, 한 직종의 회사로 꽤 오랫동안 다녔었고, 그리고, 제가 바로 유산을 하기 전에는, 유산을 하면서 했던 거죠. 자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업종이 요식업이었고, 이제 식당보다 어렵다는 반찬 가게를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로 어느 정도 수입이 이렇게 채워졌을 때 반찬 가게를 과감하게 바로 정리를 했어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사실은 아르바이트, 회사원, 자영업 사실은 경험치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 한두 개는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마인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의존파는 아니고, 의지하는 파도 아니고, 좀 약간 주도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이 조금 강해진 거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때부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졌고, 뭐 그 전에는 그냥 사람 좋고, 놀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좀 약간 그 어떤 무리 뭐 이렇게 팀 뭐 이렇게 좀 모임 이런 데 있으면 약간 분위기 메이커 뭐 이런 스타일. 그래서 살짝 그런 스타일인데요. 마인드를 만약에 어 벌써 결혼하고 이런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넘게 제가 했던 어떤 그런 마인드는 책임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 내가 저지른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지금 30대 이후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떨려서 이렇게 어려운 말 쓰기 힘드네요. 네, 조금 다음 질문하면 아마 긴장이 네네네.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요. 그 은한 루비님이 유산화를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를 만난 이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긴장이 좀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산화를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우리 이제 유산화를 알게 된 건 김포에 있는 김행라라는 카페를 통해서 유산이 멀즈랑 후라바노 C300을 구매해서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아이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의 비염에 그 제품이 좋다라는 그런 이제 엄마들의 그런 댓글을 보고 저도 거기에 있으신 분한테 구매를 했는데 하나를 구매해서 6개월 동안 먹였거든요. 왜냐면 아플 때만 먹였어요. 꾸준히 먹여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때는 영양제를 왜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 그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두세 알 먹이면 애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한 통 먹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유산화를 접했고, 그렇게 유산화를 접하고 나서, 누군가, 그러니까 저의 지인, 남편의 이제 사촌 누나가 유산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조금 유산화에 대한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게 조금 좋게 다가왔죠. 아, 영양제는 그 회사 건 좋아. 왜냐면 먹었는데 아기가 금방 좋아졌던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홈미팅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미팅에 가게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 스폰서님의 그때 예선지? 골드 디렉터이셨죠? 그때 거기 홈미팅에 갔었고 이제 홈미팅에서 지금 이제 진용 스폰서님의 영양 강의를 듣고 완전 반한 거예요. 아까 그 진짜. 영양가. 네, 너무 많이 반한 그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영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서, 그냥 아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공부해보고 싶었던 거가 좀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거를. 그래서 홈미팅에 다음 주에 와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게 조금, 영양 강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왔더니, 유산화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사실 유산화를 어떻게 만난 계기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어쩌면 홈미팅에 초대한 그 남편의 사촌 언니가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양 강의를 너무 멋있게 해주신 우리 진용 스폰서님이 신의 한 수. 네. 그리고 그날 절 편안하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치마 정장을 입으시고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식탁에 혼자 나머지 분들은 다 방바닥에 앉아 계신데 저만 식탁에 앉아가지고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커피하고 이렇게 과자를 대접을 받으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영양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어떤 이런 그런 홈미팅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줌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이런 시스템 안에서 제가 유산화에 반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호님의 그 외모에 반한 거죠. 사실. 네. 여기 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때
항상 이제 저희가 저녁 때 이제 낮에도 홈미팅을 하지만 저녁 시간에 이렇게 홈미팅을 했을 때 소수 인원이었거든요. 다들 처음에 시작할 때 나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두 명 정도? 진짜 한 세네 명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 가입서를, 그때 당시에는 가입서류를 쓰는 거니까 그때 막 그런 것들 공부하고 뭐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또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면 항상 눈이 반짝반짝, 눈도 좀 이렇게 크셔가지고 반짝반짝 하면서 그걸 보시는데 되게 잘 캐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굉장히 잘 캐치하고 바로 다음 날,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정말 성장하겠다라는 그때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영 리더님도 아마 그때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함께 지금 이렇게 성장한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얼굴이 강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유산화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좀 참 궁금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너무나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음.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부유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건강했고,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많이 모으면 모아서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방법은 없다. 뭐 약간 부자가 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게를 차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남들처럼 막 완전 높이는 아니어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유산화 제가 아까 영양 강의 먼저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하고 수익 구조를 듣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회사가 있어? 나 여태까지 이런 회사 본 적 없는데 내가 회사도 다녀봤고 그리고 20대 때 제가 자영업도 조그맣게 해봤고 그리고 알바는 진짜 많이 해봤고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다 보면 스펙이 좋아야 뭔가 되는 거였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땐 법무사 사무실을 되게 오래 다녔었는데 그 법무사 사무실 계시는 분들도 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막 진짜 날고 기는 그런 어떤 스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제 그 아기부터 시작을 했던 거였으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 소위 말하는 다단계는 다 돈 넣고 돈 먹기, 돈은 맨 위에 사람만 되는 거, 진짜 그렇게 생각을 그때까지 평생 하고 있다가 그날 수익 구조를 들었는데 보상 플랜이요. 이게 단계 제한이 없다라는 거에 처음에 놀랬고 근데 제일 놀랬던 건 사실 중복 매출 인정에 너무 많이 놀랬었어요. 정말 사장님 같은 마인드로 내가 사람만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거에 너무 막 깜짝 놀랐었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무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2만 원 안 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소비자로 평생 후라바노 C300과 유산이 멀즈를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구매해서 조금 더 먹었을 수도 있겠다. 헬스팩 한 번 먹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저 2만 원 내고 이거 돈 버는 사람 한번 해보고 싶다고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거를 듣고 나서 진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겠다. 왜냐면 돈도 없죠. 스펙도 없죠. 그리고 뭐 이렇다 할 굉장한 외모를 또 갖고 있질 않죠. 막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건 유산화가 아닌가. 이건 정말 이렇게 말처럼 이분들이 설명해준 그런 말처럼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되는 일이겠구나. 이게 말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6개월에서 1년 해봤을 때 나한테 수입이 진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들어오면 그럼 난 이건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뭐 1년만 해보자. 그때 막 스폰서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때 한 달에 40만 원씩 1년 먹으면 뭐 54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자영업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어차피 내가 먹는 건데. 그래서 그때 1년만 해보고 만약에 돈이 안 되면 뭐 그래 건강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너무 진지했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기억도 안 나요. 진숙구님이 하셨나? 아, 근데 모르겠어요. 참. 저도 네. 항상 무슨 말 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기였잖아요. 그때 유산화를 정말 결단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 영양 강의였고 두 번째가 수익 구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스폰서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제품 전달을 하나 할 때더라도 유산화의 수익 구조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석 같은 분을 정말 찾으려고 이런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은한 루비님처럼 정말 라인을 한 줄 정말 멋지게 내려가는 그런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양 강의를 오늘 배우셨듯이 영양 강의를 정말 달달달달 외우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건강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분들의 미래도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굴 빨리. 네. 네네, 얼굴 빨개졌죠. 제가 좀 긴장해서. 근데 제가 스포너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양 강의하는 거, 그리고 서플리먼트 하는 거, 보상 그런 수익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를 샴푸 하나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꼭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유산화를 시작했으니까. 그 무조건 얘기해요. 저는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의 제가, 안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전화해서 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락할지도 모르니까, 오늘 저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오늘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샴푸 하나만 써도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이 회사가 가져가는 혜택적인 부분들을 무조건 말씀드려야 된다 하면서 30분을 꼭 시간을 받아서 그분을 꼭 찾아가서 이 모든 걸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게 제 철칙이에요, 기준. 제 원칙이에요. 네. 선생님. 너무 멋지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었어요. 30분 이야기한다고 하고 30분 딱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거의 30분에서 그 클로징 멘트까지 한 10분 더. 근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말을 좀 자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끊기거나 이제 집중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바꿨냐면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드려요.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서로 집중하는 부분에서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나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정말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을 빠뜨려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궁금하신 거는 제가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예 말을 잘라요.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저한테 뭔가 이렇게 삼천포로 가지 않게끔.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양해를 먼저 구해서 30분에서 40분 안에 딱 끝내드리는 거를 조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스폰서님들한테 많은 걸 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쉽고 그리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너무 정석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김은한 루비님은 정말 유산화 너무, 그냥 말도 잘하고, 홀릭도 잘하고, 홀릭도 잘 시켜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유산화가 천직처럼 그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김은한 루비님의 성향, 요거를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스폰서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100% 가슴형이에요. 알죠? 네. 그럼 누가 이러잖아. 울지 마. 이러고. 네네. 저는 완전 100% 가슴형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그게 다 좋아요. 저 사람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그래서 100% 사실은 네네 가슴형이어가지고 누가 울지 말라고 썼네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그냥 가슴형이에요. 뭐 없어요? 자, 그럼 네. 가슴형이 잘 뭔지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은 가슴형은 안정형이에요.
이고요. 또 안정형이면서 동시에 좀 뭔가 마음이 울려야 이제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그런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복잡한 숫자를 가져오신다든지 이러면 그런 거에는 그닥 그렇게 이제 확 와닿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인데 저 혼자 식탁에 대접을 해주신다며 커피를 주시는 거, 저 혼자 다 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저 혼자 식탁에 앉아 있는 거. 부담스럽지 않았나? 아니 전혀 너무 편안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때는 또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알아주는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거. 가슴형이 제일 잘하는 거는요. 공감하는 걸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공감하는 거 잘하고 배려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산화 사업에서는 굉장히 힘든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말해서 이 사람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저 언니는 오늘 시간이 안 된다. 애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내가 가서 애기 봐줘야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가슴형이거든요. 그런데 가슴형이 가장 잘하는 거는, 꾸준하게 되게 잘해요. 꾸준함이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꾸준함의 끝판왕으로 보시면 되고, 마음의 감정, 그러니까 감동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시면 그 감동을 받고 배려했고 그리고 서로 보듬어주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행동으로 다가가는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누구보다도 굉장히 멋지게 성장을 하시거든요. 우리 여기 스폰서님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승급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멋지게 제가 골드 홈미팅 때 갔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계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장 많이 남아있는 형은 가슴형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릇이 큰 사람이 유산화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행동이 잘 안 된다고 하셔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 꽉 채워지면 무조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그 다음 질문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와요. 자,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앞서 네.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신 분이 있어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네. 그 자영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아세요? 이 반찬 가게를 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건 아니었는데 반찬 가게 이렇게 하시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 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힘들었는지 그거 이야기를 좀 살짝 들어볼까요? 네. 네. 요 물컵 있죠? 이 물컵. 이 물컵은 어디서 만들죠? 공장에서 만들죠? 그리고 이 물컵을 어떤 소매점에서 판매를 해요. 그럼 중간에 도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다 해야 돼요. 야채도 사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요리를 해야 되고, 요리는 제조거든요. 그리고 해야 되고, 손님이 오면 응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배달이나 저는 SNS로 이제 팔았는데, 예약도 다 잡아줘야 되고, 맛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찬이라는 게 냉장고에 한번 들어가면 다음날은 맛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남겨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팩 이상 절대 안 남긴다라는 이제 기준을 두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판매가 안 되면 재고가 되잖아요. 그럼 재고가 되면 결국에는 철 지나면 옷이 그냥 창고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찬 가게 식당보다 더 오지 않은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잘라서 바로 식당에 오시는 손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이것처럼 컵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컵은 썩지 않잖아요. 그거는 2, 3일이면 먹지 못하니까 저는 하루 만에 이제 안 내놨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오면 남은 거 다 그냥 서비스로 줘버렸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판매하기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제조부터 그러니까 제조부터 판매 그리고 어떤 그런 배달이니까 마지막 소비자까지 가는 동안에 유통기한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그 맛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이게 동네 장사니까 소문이 잘못 날까봐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세니까 막 쓸 것 닦고를 아주 그냥 팔이 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요만한 것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마 스포너님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큰데 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빵모자 써가지고 그게 생각났어요. 머리 스타일 저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뭐 파마도 뭐 이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어, 아무도 몰라요. 저 파마한지도 모르고 염색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내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거는 진짜 팩트예요. 왜냐면 1부터 100까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진짜 없어요.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왜냐면 반짝가게 가면 가만히 가만히 계시면은 뭐 이렇게 반찬 냉장고에서 꺼내서 파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새벽부터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손님들은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 반찬을 사 먹으니까 맛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니까 그런 손님들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걸 했네요. 네. 그렇네요. 생산부터 판매, 네. 서비스, 개발도. SNS. 아휴, 자, 힘들었어요. 주위에서 아마 맛있다고 이렇게 성우 리더님이 반찬 가게 하라고 이렇게 부추겼었나 봐요. 저도 반찬 가게 이렇게 하셨을 때 직접 사 먹어봤거든요. 저는 원래 그 반찬을 사 먹어봤던 적이 없었는데 또 아는 지인이 이렇게 하시니까 직접 그때 사 먹어봤는데 맛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갔잖아요.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서비스도 많이 주고 그러셨는데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유산하게 잘했다라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하셨다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대머리 되셨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아무튼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다들 기억나시죠? 은하누비님이 가슴형이라고 하셨는데 가슴형만 가지고서 계속 울면서 비즈니스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 그랬을 때 내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성향적인 부분으로 개발을 시켰고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거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나 생각을 변화시키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봐 보세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찬 가게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유산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유산화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스폰서님 댁에서 홈미팅이 이제 하고 진행되고 있었고 그 홈미팅에 너무나도 참여를 하고 싶은 거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왠지 뭔가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내가 뭐부터 하면 될까라는 생각에 배워야겠다. 우선은 배워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먼저 하자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홈미팅에 오고 싶어서 원래 5시에 나가는 걸 새벽 3시에 나가서 이제 반찬을 했죠. 그날 그 요일에만. 맞아. 생각난다. 그래서 미안해요. 말을 해서. 네. 저 눈물 날 것 같네요. 울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때 진짜 네네. 홈미팅 오셨을 때 맞아요. 저 아침에 이렇게 반찬 많이 만들고 왔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네.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때 파트너분이 또 이렇게 지금 골드 디렉터로 성장하신 고승희 리더님, 최성우 리더님 부부 사업자이신데 그 두 분이 또 같이 해보신다고 하는데 같이 홈미팅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니까 제가 자식을 한 명 낳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홈미팅에 무조건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원래는 그 새벽부터 나가서 반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몰랐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말하는데도 그 두 분한테 말하는데도 거의 보름 이상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사람을 잃을까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또 잃을까봐 그래서 가슴형 계속 잃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요. 그 행동의 시작으로 행동해야 되는구나.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구나.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억지로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동하자. 행동해야 상대방이 알아. 약간 남편한테 하는 말인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행동을 해야 저랑 함께하는 분들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했었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죠. 엄청 많이. 아까 시간적인 그런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일주일에 8번씩 만났어요. 7일인데 8번, 9번 만나는 거,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막,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니까 이제 뭐 그 커피숍이 5시, 새벽 5시까지 구례동에 하는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계속 전단지 돌리러 다니고, 오늘 제가 이제 일산에 어떤 그 캐스트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에 김진희 리더님을 뵀거든요. 근데 김진희 리더님이 예전에 성우 리더님하고 저하고 그 전단지를 그 구례동 거기 업자에서 밤 11시, 12시에 전단지 돌린 얘기를 기억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서 행동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행동도 해야 되는데 전략을 짜야겠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지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내가 도와드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꿈이 머리형이다라고 2년 됐나요? 제가 2년 그 얘기 계속 전부터 하셨어. 제 꿈은 머리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머리형이 되려면 멀었지만 제 꿈은 머리형이다.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전략을 짜는 것도 마음으로 알아주고 공감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같이 울어주는 거, 웃어주는 거 이런 건 너무 자신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너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거 알아? 가방에서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만작거리는 여자 있죠. 저예요. 저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뭐 만작만작 명함 주고 싶은데 지갑을 몇 번이나 꺼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짜 행동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들었을 텐데 저도 그거를 진짜 수십 번 했었어요. 수십 번. 막 만지작 하다가 결국 못 주고 저 혼자 후회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땐 제가 얼마나 이상한 여자예요. 계속 뭔가 만지작거리니까. 간지러워서 만지는 줄 알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딱 둘이만 탔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치안으로 등치도 있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다음에 꼭 줘야지. 그분 만나면 내가 이랬어. 꼭 그런 다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행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략을 짜면서 어떤 파트너분들의 성장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노력했죠. 노력. 타고난 건 절대 아닙니다. 노력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신다. 콜드도 되게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만지작거리는데. 막 여기 주머니도 막 만지작거리고. 진짜. 근데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은하 리더님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줬을 때 그분은 정말 인생의 변환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만지작거리세요. 네. 이렇게 더 많이 주시고. 저는 굉장히 그냥 되게 콜드면 콜드 그냥 다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또 오늘 들으니까 또 색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늘상 책임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오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저도 기억나거든요. 매번 새벽마다 파트너분들과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신다고 아마 부업자분들이셔서 그 맞아. 새벽까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초반에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라인이 당연하게 커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은하누비님 혹시 비즈니스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개발하시려고 노력도 하시긴 했겠지만, 그러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성향을 바꾸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좀 어려웠고, 근데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노력해서 뭔가 좀 된다 이렇게 싶은데 저랑 함께하는 이제 이런 분들의 성향과 다름을 인정하는데 조금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름을 인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부분이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요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유사는 정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그때는 저도 막 이렇게 머리로 막 이렇게 전략을 짜서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가장 어려웠던 건요. 그 어떤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이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그게 어려워서 그걸 똑같이 복제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살아봤고, 그리고 가게도 정말 힘들게 해봤고,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키우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고,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본 이런 시간 동안에 내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하면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보상받는 게 유산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어려운 건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이니까 그 네트워크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 공감해줘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좀 부족하죠. 물론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많이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많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런 게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힘들어도 괜찮아요. 스폰서님들이 다 이렇게 다 끌어주시니까 힘들다고 하시면 밥도 사주고, 뭐, 달달한 것도 사주시고, 우리 정현 스폰서님이, 소고기 사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울산 같이 갔다 왔는데, 여기 집 앞에서 소고기를 또 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감동을 받고 잊지 못하거든요. 네, 소고기 하나로 10년을 함께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S형들은 이래요. 돼지고기면 안 되죠.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뭐 소돼지, 오리 다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아, 좋아요. 네. 또 구워줄게요. 네. 저 되게 잘 구워요. 갑자기 너무 웃겼네요. 네. 정말 예전에는 그 자영업 했을 때 저 다시 생각난 게 있는데 대상포진 걸리시고 굉장히 맞아요. 또 힘들었던 거 그 어려움도 제가 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상황 안에서.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 하시면서 정말 좀 다양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시면서도 또 내 성향도 또 좀 변화되게끔 노력하려고 하고 참 그게 좀 많이들 다 어려워하시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또 은한 리더님한테도 좀 어려웠지만 좀 더 노력해 보려고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 힘들면 스포너님한테 소고기 소고기나 뭐 요즘 브런치도 좋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금방 다 풀려요. 최근에는 은한 리더님이 네. 얘기하셨는데 감자탕. 네. 진용 리더님이 감자탕 사주기로 얘기하시면 안 했다고. 돼요. 저희 네. 파트너분들이 살 빼라 그래가지고 몰래 먹어야 돼요. 또 우리 스폰서들은 반대예요. 또 살 빼! 그럼 저 은한 리더님한테도 살 빼란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먹여주면서 살을 빼야 돼. 저 힘들어요. 소고기 사주세요. 나 소고기 누구야? 어떻게 큰일 났다. 이름이 안 보여. 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갈게. 이름이 안 보이니까. 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전화 한 통화도 카톡 하나도 그리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너무나도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보상 구조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받아도 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유산화가 뭐 많은 걸 진짜 돌려주는데 그건 결국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얼마큼의 마음을 썼냐에 따라서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단단하고 탄탄한 그 빌딩에서 그렇게 수입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되는 그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소고기 왜 구워주셨겠어요? 제가 같이 울산 갔다 왔는데 제가 되게 이쁘셨나 봐요. 아니 늘 이뻐요. 아니 그날따라 더 이렇게 했나 봐요. 소고기 사주신 것만 아니라 이렇게 구워주시기까지 그런 어떤 마음, 마음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래야 행동이 나온다.
비즈니스 저 이게 할 때 누군가한테 관계식 하면서 유산화에 대해서 전달할 때 진정성 있게 전달하라고 하고 진심으로 전달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도 결국 마음이거든요. 나의 사리사욕을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사 제품 너무 좋아서 이거 꼭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말 이걸로 수입적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거 꼭 너가 제대로 들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막 이렇잖아요. 하나도 안 사도 돼. 들어만 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들어봤을 때 안 들어봤을 때 다르다는 거를 왜 알려주고 싶냐면 이게 정말 너랑 나랑 잘 되고 싶어서 너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성이 내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너도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몇 번을 거절을 당해도 그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좋아하는 지인에 대한 어떤 우리 가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 마음이 행동하게 한다. 갑자기 막 미리 질문했던 거는 아닌데, 드리고 싶은 그냥 또 질문이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은한 리더님이 팀의 수장으로서, 더올리 팀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도 하시고 전략도 세우시고 고민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성장들을 해 나가고 계시고, 그런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유산화 비즈니스를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해오셨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향후 5년간 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도 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주관적이네요. 질문이. 네. 우선은 저는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정말 시작하고 나서 한지 거의 4년 가까이 돼가요. 올 11월 달이 되면 이제 만 4년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4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정말 잘했다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관계십을 잘한 것 같아요. 관계십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스폰서님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파트너를 꼭 넣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그거는 진짜 티오즘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진짜로 어디든 다 이렇게 넣고 싶어가지고 유니스타즈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뭐 비주얼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모든 시스템적인 프로그램 슈퍼스타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파트너 한 명이라도 더 넣어서 그분들이 잘 거기에 출석하는지 체크를 또 제가 되게 잘해요. 체크. 저는 체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체크도 좀 해볼까요? 네. 다른 분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요? 맡겼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선생님, 저는 이미 그런 거 다 사전에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머리형 좀 괜찮나요? 계속 개발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솔직히 누군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좀 체크를 되게 잘해요. 근데 체크가 되게 중요한 게 뭔가 내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유산화로 가져갈 수 있는 되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안내해주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TO 얘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저도 들어가서 듣고 싶어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이런 말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저는 사실 5년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1년이 없으면 5년은 없다고 생각해요.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진스포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단기 계획, 그리고 뭐, 이렇게 중간 계획, 그 다음 길게, 결국에 어떤 걸 이룰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근데 결국엔 1년이 있어야 3년이 있고 5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계획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유산화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전에 비주얼 홈미팅 때 이제 방에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그때 비즈니스 룸을 만들어 놓으셔서 들어갔었는데 글쎄 꿈판을 처음 가입하셨을 때부터 지금 계속 매년 만드신 거예요. 여기 우리 스폰서님 두 분께서
근데 그걸 보고 진짜 너무 감동받고 그 감동 또 받으면 안 돼. 감동만 받으면 안 되는데. 울어. 감동받으면 울어. 감동받고 그리고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이랬던 사람이 그게 이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막연하게 좋은 차 한 대 사고 뭐 애기들 뭐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원하는 거 뭐 하나 해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거를 보고 배운 거죠. 그날 그냥 보고 바로 배웠죠. 제가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면 바로 하는 거, 바로 해보는 거, 아니면 뭐 내 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내 거 되게 해보는 거.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나서 그때부터 저도 단기로 1년 1년씩 이렇게 하게 됐고, 아, 1년이 없으면 5년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루비 디렉터를 갔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작년에 남편도 사실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유선화로 수입을 벌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었지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파주에도 집 한 채를 사고 뭐 루비를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추가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총알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옛날에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사실은 했고요. 네. 김포에도 하나 샀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전년도, 4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유산화 안에서 저랑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더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분들이 이루면 저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제가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머리를 많이 굴려야겠죠? 뇌세포 때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영양제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소고기? 역시 프로모션을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저는 5년 뒤에 내 모습보다 우리 스폰서님 뭐 한 10스타 되어 계실 것 같고 저도 한 3스타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비주얼 모든 리더님들이 최소 이그젝 루비 이상은 다 되어 계시지 않을까. 다이아? 최소 다이아. 알겠어요. 그러면 좀 저기 할까봐. 네. 저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판이 뒤집어졌거든요.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로 먹고 살 수 있어 이랬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뭐라도 하나 해봐야지. 뭐라도 하나 더 해야지.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가 콜드 갔을 때 그렇게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유선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고 그럼 10명 중에 1명이 귀를 열고 있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귀를 열고 있어요. 지금이 사실은 타이밍이거든요. 모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 지금 유선화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다른 네트워크를 못하게끔 빨리빨리 가서 얘기하셔야 돼. 죄송해요. 이 장영이 막 나오네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5년 뒤에 최소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다이아가 되실 거고 저희는 다 스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은 건가요? 그죠?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또 이야기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은하 리더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음소거를 푸시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질 거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주시고, 일단 마무리 될 때까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제가 그럼 일단 마무리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죠? 네, 톡으로 질문 주셔도 좋아요. 네, 10스타. 저한테 욕했죠? 그랬나요? 10스타. 앞에가 셌나요? 그랬어요. 저는 시간 부자가 꿈이에요. 원래 이제 시간 부자 어떤 건지 아세요? 다들?
시간 부자가 되려면 경제적인 것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욜로족이 되게 많이 있었죠. 욜로족이라는 말,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는 건데, 앞으로 내가 40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40년에서 6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 곱하기 1년을 해서 그 비용을 이렇게 모아놓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어족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냥 시간 부자는 내가 백수면 가능해요. 그쵸?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게 받쳐줘야 돼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한 달에 그냥 허리띠 졸라매서 살 수 있다라고 한 50세 정도 생각했었어요. 유산을 아예 모를 때는 제가 남편하고 맨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난 50세까지만 일할 거야. 20살 때도 제가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우리는 딱 50세까지만 일하고 그 뒤로 완전 그냥 재밌게 살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유산화를 하고 있고 유산화로 사실 이미 파이어족이 됐어요. 저는.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제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골드 이상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골드 이상 되시면 사실 유산화에서 어떤 회사 다니는 웬만한 남자 연봉만큼 버시거든요. 그쵸. 연봉 이상 벌죠. 그쵸? 그 대기업 다니신 한 부장급? 제가 대기업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 정도 버시는 건데 사실 우리는 세금을 다 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이상인 거예요. 왜냐면 세금까지 원래 그분들의 연봉이 뭐 얼마다 그럼 세금 또 떼고 뭐 얼마 받자 실수령액이 얼마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세금을 다 떼고 이미 실수령액이 그만큼이니까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미 파이어족이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유산화는 스노우볼링처럼 정말 눈송이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계속 불어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1년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계속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르니까 이미 현금 재테크 다 마련해 둔 거죠. 저는 그래서 시간 부자 이미 됐는데 이 시간 부자가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저랑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파트너분들, 이런 분들도 모두 저와 똑같은 시간 부자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각자의 어떤 원하는 꿈과 이런 걸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런 걸 함께 이루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진짜 서로 소고기 못 구워줘서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그렇게 5년, 10년 이렇게 함께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제 꿈이고 목표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창하게 전 이미 집도 샀고 차도 있고 금도 많이 샀어요. 유산하고 이렇게 막 순금도 사고 액세서리도 많이 샀어요. 이렇게 많이 다 유산으로 산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저 말고 저랑 함께한 사람들도 그분들도 모두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스포너님. 아유, 소고기랑 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시간 부자 잘 되시길 바라고. 네, 은하 감사합니다. 리더님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자꾸 바꿔 이렇게 그러면 오늘 뭐야 이거 언제 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원하는 금 많이 사시고 시간 부자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그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질문하려고 적어놨던 건데 제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클로징 멘트. 그리고 또 이제 콜드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저번에 한번 로컬에서 유니스타즈 그룹에서 또 은하 리더님이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이야기는 못 드리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콜드에 대한 부분? 콜드는 사실 콜드도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콜드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이제 모르지만 혹여나 전단지를 그냥 휙 주고 나오시는 건 아닌지. 사실 그거는 전단지를 주고 나오는 거니까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로 의미가 없고 우선은 아까 지금 콜드 하실 때 첫 멘트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물어봐. 혹시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 이거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요. RTS에서 배웠어요. 케이스트에서 하는 RTS에서 영양제 왜 먹어야 하는지 이거 배울 때 영양제 혹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영양제 드세요? 이렇게 멘트 하는 거 그때 처음 배웠거든요. 물론 그 전에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 뇌리에 되게 많이 꽂혔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앞에 있는 치킨집에 가서 혹시 영양제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바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메가3하고 그때 그 글루코사민 요게 이렇게 제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멘트를 처음 시작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영양제 혹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이렇게 저도 손님이니까 이렇게 네, 뭐 드시는 거 있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선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선주문할 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저 먹는 거 있어요. 어디 거 드세요? 그 이제 그분이 뭐 저거 뭐 어디 거 먹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거의 여러 가지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유산한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영양제 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유산을 전단지하고 꼭 유소다를 같이 드려요. 저는 전단지만 드리지 않고요. 유소다를 꼭 같이 드려요. 왜냐면 유소다를 보고 유산화를 선택하시는 분이 진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왜 사요? 전단지 왜 사시는 거예요? 막 100장, 200장. 그거 사시는 이유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유소다도 전단지도 함께 드리는 거 되게 좋거든요. 명함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명함 막 100장, 200장 만들어도 다 주는 데까지 시간 오래 걸리시는데 그거 한 3개월 만에 다 줘야지라고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자연스럽게 하는데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드세요? 그러면 그거 드신 지 오래되셨어요? 비타민 C는 왜 드세요? D는 왜 드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그리고 저희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독성 없는 순도가 진짜 그런 요즘 오염물질에 대해서 만약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일본 방사능 때문에 일본 제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도 100%예요. 막 이러면서 저희 거는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그거 사실 컨슈머랩에서 인정해 주는 게 순도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분이 알겠어 알겠어 그럼 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은 다시 오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혹시 보셨어요? 약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좀 하기도 하고 근데 멘트는 가장 쉬운 게 영양제 혹시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분하고 막 이렇게 사귀려고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이렇게 하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의도 있는 멘트를 던져야겠죠. 그리고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빠르고 정확한 멘트를 해야 돼요. 내 목적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목적은 영양제를 전달하고 싶은 거니까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어떤 멘트보다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저 오메가3 필요했었는데 요즘에 비타민 D나 비타민 C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요즘에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배지 있죠. 이 배지를 꼭 하고 가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이거 비타민 좋은 회사인 거 이 마크 본 적 있어요. 이런 멘트를 상대방이 먼저 해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콜드 하실 때 복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배지를 놓고 가지 마시고 저희가 배지가 지금 빌더부터 그쵸 나오죠? 되게 네. 오래돼서 있어요. 네. 그러게. 네. 쉐어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배지를 꼭 여기 이렇게 장착하시고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콜드 첫 멘트부터 3BC, PC 이렇게 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커피숍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 최근 맞아. 커피숍에 계신 분인데 이분 솔직히 그 영양제가 필요하실 거란 생각은 처음에 안 했어요. 그냥 동네 카페였고 카페가 이뻐서 예쁘다 그런 얘기하고 아이가 저희 아이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서 이제 아이가 몇 살이냐 이런 약간 얘기를 하면서 말이 조금 이제 대화가 좀 길어진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신데 그분이 오메가3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 하나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은 못 드린다. 아까 제 기준이 그냥은 안 드리거든요. 제가 꼭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일본에서 나온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메가3니까 생선에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저희 회사의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려드리고 싶다. 매일매일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언제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냐? 이 가게가.
제가 그때 자료를 다 가지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왜냐면 자료를 아무것도 없이 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5시에 한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쯤에 가게 나와서 집에 가서 자료 준비해가지고 5시에 다시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양 강의랑 수익 구조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도 제품은 이제 소비자로 잘 드시고 계시고 관계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유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랑 되게 친했던 게 아니니까 제가 막 사람 이렇게 같이 뭐 PPPS 하자 막 이런 멘트들이 그분한테는 되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관계를 잘 갖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도 저한테 되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긍정적인 모습을 되게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이분이 내 파트너가 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노력을 이분한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10년 이상 친구한 지인도 유산화 같이 하자고 했더니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도 있는데 이분하고 1년, 2년 친해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분한테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멘트? 네. 클로징 멘트요? 클로징 멘트, 이 콜드 클로징 멘트인가요, 혹시? 클로징 멘트. 사실 가게를 하시는 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그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뭐 식당이나 커피숍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파트너분들한테도 많이 쓰는 멘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도 좀 많이 해요. 전단지 한 장으로 업계 유기하는 회사. 엄청난 소비자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재구매, 업계 유기한다는 거는 재구매율이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재구매율이 많다라는 거는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소비자분들이 자동으로 증명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들은 몇백 개를 가지고 업계 뭐 3위 한다, 5위 한다, 1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당연히 물건이 많으니까 매출적인 부분에 그런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40개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 매출을 다 끌어올리겠어요. 비싼 거 헬스팩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거의 다 6만 원 미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장사해봤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반찬 가짓수보다도 더 적어요. 40개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업계 유기한다는 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재구매율이 높다라는 거, 그거는 그걸 좀 얘기를 먼저 꺼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제가 또 컵을 드네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마셨을 때 이 가게 매장에만 사실은 포스에 찍혀요. 예를 들면 오늘 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가게에만 딱 50만 원이 찍히는데 이거를 유산화의 수익 구조로 네트워크로 만약에 요거를 바꾼다고 하면 그러면 나만 50만 원이 찍히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50만 원, 50만 원 100%다 인정을 받는다. 중복으로 매출을 받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과 누가 선점을 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신 분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선점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 그래서 동그랗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구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전 이걸 클로징 멘트로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두렵잖아요. 사실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작해야 되니까 신규분들이나 뭔가 해야 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우신 분들한테 이 일이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면 수익 구조에 그냥 아예 대놓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품이 발이 달려서 열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산화 매출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먹어본 바로서 나 이거 먹어보니까 좋아서 전달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모두에게 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유산화 해보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회사, 보상 플랜 이제 수익구도 다 풀고 나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을 많이 주는 회사, 보상을 해주는 회사, 인정해주는 회사, 이런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주옥 같은 말씀. 진짜 계속 듣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 은하리더님이 꼭 하라고 하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은하리더님이 이렇게 준비한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은하리더님의 사인까지 받을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그 더올릭 팀의 한 분을 선착순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인숙 리더님 얘기하실 건가 봐요. 네네. 인숙 리더님이? 안녕하세요. 네네. 어머, 인숙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네네. 정말 은하 스폰서님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자리를 빌어서 다른 리더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몰랐던 부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죠? 우리 인숙 리더님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죠? 네, 아이고. 자, 그러면 네, 다른 분. 우리 또 은하 리더님이 그렇게 눈물을 되게 잘 흘려요. 자, 또 누가 구혜진 리더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까 전에 질문도 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네.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산화를 만나면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도 지금 꿈이 있다면 지금 하는 일을 접고 유산화에 몰입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루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시 해봐야겠다,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도 응원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또 은한돈이 준비한 책은 구혜진 리더님하고 인숙 리더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인까지 꼭 받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혜진 리더님이 또, 이렇게 또 살도 이렇게 쫙 빼시고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정말 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은한 리더님 지금 갑자기 촉촉해진 그런, 눈시울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도 더 발그레발그레해지신 것 같아, 새 신부처럼. 네, 오늘 너무 좋은 스토리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좋은데, 저희 오늘 좀 늦게 시작했고, 시간이 더 이렇게 늦어지는 관계로 이제 집에 보내드려야 되니까, 오늘 저희 비주얼 시대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속어 푸시고, 감사합니다. 표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 되겠다. 진짜요? 은하 리더님이 정말 노래도 잘하시거든. 대표로 안스포서님한테 노래도 생일 때 불러주셨던 맞아요. 분이에요. 오늘 겨울에 태어나. 계속 해줘. 좋아. 가사 까먹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 주무셔야 되니까 귀신 나오면 이제 가위 눌리시면 안 되니까. 네. 너무 좋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죠? 오늘 이렇게 1시간 함께 했는데, 자, 저희 또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10월 13일 날 캐스트 줌에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소리를 좀 줄까? 아니네, 이게 아니야. 네, 10월 13일
13일날 성격 유형에 대해서 우리 더올릭 팀이 수장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파트너분들이 DISC라고 해서 성격이 다른 네 분이 모이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아마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좀 힘내보자라는 그런 용기를 많이 가지실 거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비주얼 시대 그 다음번에 해주실 분은 채윤이 루비님이세요. 10월 27일 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함께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은하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선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끊겠습니다. 안녕.